네, 이어서 그러면 원페이지 융합 기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실업 사태, 아니 그걸 떠나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잠재력을 깨우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를 거쳐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서 아는 것이 알아내는 것으로 뭐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온 세계를 돌아보면 꼭 그렇게 아는 것에 머물러 있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노벨상을 기준으로 한번 흐름을 추적해 보면서 알아내는 집단과 아는 것의 집단을 둘로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 노벨상을 현재까지 받은 개수를 따져보면 약 800개입니다. 그 800개 중에 가장 많이 받은 민족과 가장 적게 받은 민족을 나눈다면 현재 우리 한국은 평화상 빼고는 없습니다. 대체로 그래도 알아낸다라는 뜻은 학문적 업적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평화상을 좀 뺀다고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15억에 8개, 노벨 평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다음에 인도가 4개, 12억. 그리고 일본이 1억 5천에 18개. 그리고 서양을 그냥 통틀어서 프랑스, 미국 다 통틀어서 30억 정도 돼요. 서양이 30억에 500개. 근데 이제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인 1500만 명입니다. 1억도 아니고 1500만 명에 200개. 자, 비율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1500을 1억 5천으로 하면 몇 개요? 2000개. 15억을 하면 2만 개. 중국이 15억에 몇 개요? 8개요. 이건 도대체 종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근데 중국은 8개 중에 또 평화성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학문상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일본은 그래도 체면을 좀 살렸습니다. 1억 5천에 18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1500만의 인구 가지고 200개를 받아냈다면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알아내는 능력을 그렇게 갖게 했을까? 자, 그들이 학습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밝혀집니다. 자, 중국의 학습법은 뭔지 아세요? 다큐가 있는데 그거 다 보여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중국의 학습은 베이징대와 칭화대를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거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수업하는 시간 빼고는 모두가 암송을 합니다. 소리내서 읽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면 옆 사람 되게 방해되잖아요. 근데 같이 읽어. 그게 학습법이에요. 일본을 가면 거기는 초등학교 때 노트입니다. 필기예요. 필기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서 점검하고 심지어는 공경대를 입학하는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다 노트를 전부 사갑니다. 그 노트를 사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주제별로 나눠서 올리면 그게 다음 수능 학생들의 시험 공부 자료입니다. 일본은 노트예요. 한국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암기해요. 암기는 암송이 아니고 이렇게 눈으로 뚫어지게 보고 떠드는 사람이 좀 혼납니다. 그리고 꼭 공부하려면 독서실하면 이 고시원을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학습 효과로는 지금 어쨌든 결과가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안 좋을 거고. 근데 서양은 핵심 학습법이 토론입니다. 하버드, 옥스퍼드가 전부 토론으로 시작해서 토론으로 끝납니다. 유대인은 뭘까요? 자, 유대인에 대해서 묻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떨 때 여러분은 알아낼까요? 주변에서 어떤 액션을 주면 여러분은 알아내려고 노력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막 알아내려고 할까요? 질문을 받아요. 그렇죠. 이 간단한 것을 유대인만 실행했어.
거기는 문화적으로 아예 어렸을 때부터 질문이 곧 인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화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가 계속 묻습니다. 예. 듣든 모르든 막 물어요. 이제 아이가 말할 수 있을 때 되면 아이가 묻습니다. 예. 엄마 묻고 아이 묻고 아이 계속 묻는 거야. 예. 그러다가 아이가 좀 철이 들어서 생각이 좀 갖춰져. 아이가 이제 생각이 좀 있어. 근데 아이가 물었어. 엄마,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야? 그래 말이야. 우리 집안이 돈 없는 게 문제 아니냐? 엄마, 지금 사회 문제를 얘기했지. 내가 지금 집안 문제 얘기했어? 토론이 되는 거야. 질문을 받는 아이가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서 토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서양은 왜 토론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만큼 안 됐을까? 토론의 약점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토론이 돼요. 여러분 지식 차이가 많이 나면 토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 토론의 약점이 바로 어릴 때 이 과정에 사라집니다. 유대인은 어릴 때 질문으로 시작해서 성장하면 토론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유대인의 이 문화가 세상에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도 질문을 바꾸면 되죠.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단계를 더 질문을 했지. 유대인의 질문과 서양의 토론과 동양의 암송 암기와 같은 것들이 노트 필기 같은 것 무엇을 자극하는 건가? 이것이 마지막인가? 아니면 질문 토론 암송 암기가 알아내는 것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친 거냐? 여기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스위치와 소리가 나는 것은 다이렉트죠. 근데 이 사이에 한 단계가 더 있냐 이 말이야. 한 단계가 더 있는 거예요. 알아내는 것과 질문과 토론은 이 사이에는 뭐가 하나 더 있을까요? 알아내는 것과 질문, 토론, 암송, 암기 사이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걸 놓치면 이제 우리는 질문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질문부터 암기까지의 모든 역할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암송은 생각하게 해요, 안 해요? 안 해. 암기는 안 해. 노트 필기는 그나마 받아 쓰는 노트 필기는 전혀 안 돼. 들으면서 노트 필기할 때 자기가 다시 개요를 만들고 그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일본 동경대 학생들은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은 전부 받았어. 새까맣게. 그거는 암기나 받아쓰기나 암송이나 다 똑같은 부류예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기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느냐. 여러분 질문 하나로 딱 종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주면서 이제 인류의 위대한 인재들이 탄생하는 그 경로에 보면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즉 질문에 비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하고 더 깊이 생각하게 하고 더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고 질문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기제가 또 있어요. 뭘까요? 응? 닮은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과 네? 아니요, 발문은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냥 자기가 모르는 걸 질문이라고 그러고 발문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역량이거든요. 좀 다릅니다. 학습에서 구분이 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기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바로 문제를 만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질문을 듣는 거하고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어려운 상황이 처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니까 어디 가서 뭘 훔쳐라도 먹어야 돼. 자,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훔치는 걸 선택했다 칩시다. 자, 슈퍼마켓 하나 훔칩니다. 안 들켜야 돼. 야,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질문 하나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야. 엄청난 생각을 합니다. 비디오 카메라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직원들 동선에서 물품의 위치부터, 사람들의 이동에서부터, 그죠? 경찰들의, 그거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바로 들켜. 예, 고수가 아닌 거지. 제가 왜 비근한 예로 부정적인 예를 얘기했냐면,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생각과 깊이와 넓이에 오랫동안 하게 돼요. 은행털이들 어떻게 해요? 예, 전문가를 몇 명 모이죠. 설계 짜죠. 그러죠? 계획 쫙쫙 짜죠. 이때 계획 하나 실수하면 네, 인생을 금고에서 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가장 많이 깊이 오랫동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근데 이런 문제는 실제적으로 삶에서 직접 당하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고 가상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 중에서 혼자 독립해가지고 정말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거물들은 비율이 낮아. 100만 명이면 한 명 나와. 나머지 99만 명, 99만 9,900명은 다 좌절해서 절망해서 다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수준의 삶을 살아요. 이 방법은 옳지 않다는 거죠. 소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를 수는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은 가상으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요즘 체험훈련이라고 그러죠. 어떤 체험 상태를 놔두고 해병대 훈련. 실제 해병대를 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간 것처럼 죽음의 체험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시험이죠. 자, 시험도 다 문제죠. 체험도 문제고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알아내는 능력은 실제로 문제 해결이라는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역량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할 내용입니다. 세 가지 조건입니다. 오랫동안, 깊이, 많이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제가 뭐냐? 질문보다 문제 해결의 상황, 문제에 부딪히는 상황보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생각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히거나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잘 모르면 생각합니다. 너무 익숙한 상황에서는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왜 일어났지 생각해? 안 합니다. 아주 익숙한 상황에서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맞죠? 예. 지금 제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할까요? 생각 안 할까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들으면서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지금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보세요. 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생각했는지를 평가해 볼게요. 제가 지난 첫 시간에 나와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핵심 문장 한 문장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생각지도 안 해봤죠? 다시 그걸 구조로 만들어 보세요. 생각도 안 해봤죠? 우리는 정말 중요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 파생된 생각. 야, 저거 진짜 재밌다. 저거 어떡하지? 이런 강아지도 하는 수준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강아지도요. 옆에서 짝대기 들면 그죠? 생각한다니까? 이건 반응적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건 동물도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오늘부터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을 하게 되면 눈 뜨는 데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그룹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겪습니다. 이번에 알툴즈에서 전국의 사람들을 이렇게 홍보를 해서 모아주고 있는데 현재 강연에는 이 강연만 합니다. 전 강사들이 다 동일한 강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에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강사들이 여기에 100명이 있다면 강사가 100명이고 주제가 100개라면 수강 신청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동일하게 오늘 메일이 하나 나갔습니다. 강의가 100개가 있어요. 내 강의 포함해서. 그러면 수강 신청률이 내 강의 하나에만 있는 것보다 100개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관심이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문제 해결이거든요. 어차피 알툴즈에서는 홍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강의 시스템만 나간다면 한 달에 2,000명밖에 안 오지만 100개의 강의가 설치된다면 한 달에 2만 명이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뷰 수는 1,000만이 넘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 상황에 안주해요. 그 상황 그대로 그냥 생각을 그대로 한다고. 근데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계속해내는 거. 무엇을 보든 간에 그 생각을 더 계속해내는 거. 이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이 뛰어나다라는 말은 바로 이제 이 말 한마디로 응축됩니다. 알아내는 힘인데 이 알아내는 힘의 원리를 보시면 하나를 듣고 말이에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보기에는 쉽지만 저는 20년이 걸렸습니다. 이거 하나 개발하는데 3년 이상 걸렸어요. 왜? 하나 듣고 열을 안다. 이게 문일지식이거든요. 이건 사실 속담과 같은 얘기죠. 터키에 가면 목마, 트로이 목마가 있죠. 트로이 목마 원래 신화였죠. 신화를 보고 그때 신화학이 생겼는데 신화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신화는 어떤 사실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화를 보고 그럼 어떤 사실이 뭘까 해서 한 학자가 그걸 발굴해서 트로이 목마를 완성을 시켰죠. 저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문일지식 하나 듣고 열을 안다. 홍자의 제자 안회라는 사람에게 썼던 말인데 그렇다면 이 역량이 안에만 쓴 게 아니고 모든 전기에 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누군가가 했다면 기술적인 게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인 거라면 나도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연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문일지식의 구성 요소와 세부 기술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구나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문일지식에 들어가 보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근데 이 사이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 단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맞췄어요.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어떻게 열을 안다? 사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대충 맞춰보세요. 하나 들으면 열을 안다.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루어. 미루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 짐작하다. 예측하다. 잘 들으십시오. 알아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정보가 올 때, 그죠? 그 정보에서 하나의 대상으로 해서 짐작해서 이것과 관계된 것들을 열을 알아내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알아내는 능력은 무언가의 정보에 접해야 됩니다. 정보란 어떻게 나눠지느냐? 세 가지로 나눠져요. 듣기 정보, 읽기 정보, 체험 정보로 나눠져요. 이 외에는 없어요. 또 다른 정보 있나요, 여러분? 듣기, 읽기, 체험. 그 외에 신의 계시. 네, 그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접할 때 인간은 한 가지를 접하는 거죠. 어떤 정보 중에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나는 거기에서 10개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추론력이었어요. 그러면 결국 알아낸다라는 것은 이제 그 핵심이 밝혀진 거죠. 어떻게 알아내느냐? 짐작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짐작이 자꾸 틀려. 그럼 주식시장 가서 빵 터집니다. 예. 짐작이 틀리면 안 돼. 짐작이 맞아야 돼. 어떻게 짐작이 맞게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 내용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인 기술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듣고 열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잘 보세요. 하나 듣고 열을 알면, 자, 내가 열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어떤 애는 이런 애도 있어요. 하나 듣고 하나 아는 애도 있어. 문일지 1. 나는 문일지 10. 어떤 애는 하나 듣고 하나도 모르는 애도 있어. 문일지 0. 예, 하나 듣고 감정만 상한 애도 있어. 문일지 마이너스. 예,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일지 1에서 문일지 0에서 문일지 10까지의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측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결론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일지 10으로 정보를 얻은 사람은 두 번째 정보가 올 때 잘 보세요. 여기는 문일지 1입니다. 하나가 있어, 정보가. 여기는 문일지 10이니까 열이 있어.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씩 받아.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는 산술급수죠. 하나가 또 하나가 더해져. 둘이야. 여기는 어떻게 될까? 다르죠? 기하급수야. 열을 가지고 또 이 하나를 짐작하잖아요. 위대한 천재들이 왜 그렇게 보통 사람과는 정말 천양지차의 정보량과 사고의 능력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니, 사람이 좀 같이 80을 살아서 비슷해야지. 좀 더 나을 이렇게 돼야지. 이건 도대체 인간 아닌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바로 문일지 10의 시작점이거든요. 저는 이걸 연구하고 나서 최종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문일지 10이 없으면 공부 그만해라.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마지막에 알아내서 노벨상까지 최소한 못돼도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알아내서 유익을 주는 거기가 공부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인간의 활동이 있지만요. 예체능은 머리를 개발하는 게 아니야. 예체능 잘해가지고 이 세상에 인류에 엄청난 뛰어난 일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 없어, 거의. 그래도 세상을 움직이는 건 공부하는 애들이야. 왜? 공부하는 애들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알아내는 애들이 나와. 어떻게 알아내? 세상의 문제를 알아내. 지금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알아낸다고. 왜 이렇지? 왜 많은 사람이 힘들지? 알아낸다고. 그걸 해결한다고. 예체능은 못해. 알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일지식이 안 된다는 말은 산술급수적으로 배운다는 소리야. 어떻게 알아내겠어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뭐 하는 게 좋냐? 제 말 들으세요? 혹시 문일지식 하고 싶지 않거나 못한다고 판단되시면 포기하시고 그냥 기술을 배우세요. 학생들이 16년간 기술을 공부 안 하고 기술을 배우면 미래 생계는 아주 안정돼요. 뭐 하려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암기만 기똥짜기 하다가 온 것도 없고, 그죠? 차라리 기술 배우면 정말 안정적으로 먹고 삽니다. 생계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정말 교육 시스템의 가장 비참한 지금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로 공부를 할 사람은 문일지 10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문일지 10은 나왔습니다. 알아내는데 어떻게 하나? 짐작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짐작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 하나 풀게. 이렇게 문일지 10을 하고 나면 정보량이 많아져요. 그런 다음에 정보량이 많아지면 구술이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구술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야. 그 구술을 가지고 꾀서 보배를 만들어. 이것도 짐작이 들어가. 예측. 구술들을 꾀가지고 보배를 만드는 것도 예측이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보배를 만들었으면 갖다가 팔아야 돼. 그것이 말로 팔면 청산유수, 물 흐르듯. 글로 팔면 일필이지.
행동으로 팔면 지행일치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표현 능력이에요. 재능이라고 그래요. 이 세를 쓸 재능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가공 능력, 여기를 재능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위대성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변에 교수 중에서 진짜 존경할 만하고 너무너무 뛰어나. 이 셋 중에 하나도 못 닦는다 봐보세요. 조금 불쌍한 교수님 봐보세요. 안타까운 교수님. 이 셋 중에 어디가 어긋나도 어긋나 있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나도 어딘가 어긋나 있어. 어긋나지 않았으면 여러분 5급 공무원 이상이야, 이건. 이 수준 자체가. 우리는 그동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발을 못했던 거죠. 나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데 글쓰기는 싫어. 이런 식이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셔요. 앞으로. 저희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사례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결과들을 보시면 뭐 교육청이나 뭐 이런 데서 괜히 하겠어요. 다 결과 보고 조사하고 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트리키라고 부릅니다. First, Second, Third 키. 그리고 이 세 가지 기술을 7가지 기술로 바꿨습니다. 문일지십의 2가지, 반주의보의 2가지, 일필이지 3가지 기술로 나눠서 이것을 현재 대학원에서 2년 반 동안 논문까지 써내는 학위를 받습니다. 석사, 박사.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결코 그냥 무슨 아이디어 하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이론적 체계물이라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해서 이 문일지식, 즉 다시 말해서 짐작해서 알아낸다. 이때 이 짐작이 정확해야 돼. 이 짐작이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망해요. 사업계획서, 짐작이 안 맞아. 투자, 짐작이 안 맞아. 우리의 모든 삶은 실행하기 전에 생각한다, 안 한다? 생각합니다. 생각 안 한 거는 이전에 생각했기 때문에 습관화된 거고, 여러분이 어떤 처음 가는 곳이 있는데 생각 안 해요? 어디로 가지 생각 안 하고 가요? 그냥? 그건 인간이 아니야. 공이 그냥 굴러가는 공이지. 인간이라면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언제만 생각하느냐? 모를 때만 생각해. 익숙해지면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익숙해져도 생각하는 단계는 어떤 걸까? 자, 지금부터 익숙해져도 생각하는 단계 보십시다. 컴퓨터에 로그인을 합니다.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비번, 엔터 딱 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가죠? 서버에 들어갑니다. 서버의 메인 리스트에 가서 비교를 하죠. 맞으면 로그인을 시켜주고 틀리면 아이디가 틀렸다,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옵니다. 자, 이 컴퓨터가 하는 일을 잘 보십시오. 이 컴퓨터가 하는 일은 일상적으로 항상 뭐를 해요? 어떤 정보가 오면 이전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항상 그 차이와 결과를 분석해서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이제 신체에다 이게 입력하는 칩이 나옵니다. 칩을 하나 넣으면 얘는 계속 하는 일이 뭐래요? 이 칩이 하는 일은 기존의 내 병력, 기존의 내 신체 상태, 그리고 현재의 신체 상태, 이걸 비교하죠. 계속. 빠짐없이 하죠. 계속 하죠. 계속 합니다. 그리고 차이가 생기면 삑삑삑 보고해 줍니다. 자, 컴퓨터의 메모리, 거기에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상주해 있습니다. 계속 체크하죠. 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삑삑 하면서 잡아내줍니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과 어떤 차이가 있냐? 인간의 지능의 약점은 익숙해지면 생각을 멈춥니다. 인공지능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인공지능은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은 지속적인 상황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토대로 결과를 도출해내죠. 물론 컴퓨터니까 그렇게 하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민감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차이점을 빨리 찾아내고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존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뭐를 해요? 차이점을 알아내고 공통점을 알아내요. 알아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내고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그쵸? 첫 번째가 상황 파악, 관찰이라고 그래요. 상황을 파악해. 이거의 상황, 이거의 상황, 이거의 상황 핵심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핵심들을 비교해. 두 번째. 거기서 차이점을 알아내고 공통점을 알아내고 차이점에서도 이제 많은 차이점의 하위 항목이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건강진단하면 표가 딱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혈중 농도, 그 다음에 산성과 알칼리성의 상태. 항목이 나눠져 있고 항목의 상태에 따라서 수치가 정상, 하위, 정상, 상. 어때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분석이라고 해요. 이제부터 아주 즐거운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내 짐작이 정확하냐? 자, 하나 들으면 미루어 열을 안다. 하나 들으면 짐작해서 열을 안다. 이게 알아내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 듣고 열을 알아냈잖아요. 근데 짐작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짐작하냐? 데카르트는 이것을 1400년에 밝혀놨습니다. 그 유명한 고전, 방법서설. 오늘 저녁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유익한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방법서설의 원제가 뭔지 아세요? 저 나이 들어서 알았어. 어릴 때는 방법서설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알았어요. 왜 이 책을 쓰고 데카르트가 정말 죽음을 각오했는지. 이 책을 결국에는 출판을 못하고 후에 내고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출판을 할 정도로. 무슨 책이에요? 지금과 같으면 완전 비서죠, 비서. 비밀의 서란 말이에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정신으로 우주의 비밀을 알아내는 기술이었어. 와, 진짜 멋지지 않아요? 오, 인간의 정신으로 우주의 비밀을 알아낸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죽음을 각오했을까요? 가톨릭 시대였잖아. 뭐? 인간의 지식 정신으로? 야, 이놈 신의 이름으로 해야지. 뭔 소리야? 바로 사형감입니다. 그래서 출간을 못했던 거예요. 바로 그게 근대 과학의 시조 아닙니까? 자, 그럼 데카르트가 말한 이 비밀의 정신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해요? 대답이 안 나오냐? 나 다른 거 할래? 이럴 때 그 소리 치지? 이렇게 좋은 걸 제가 나이 40 넘어서 알았다니까. 그럼 누가 안안을 주면 진짜 이거 알기 힘들어요. 진짜 듣고 싶으세요? 네. 아, 큰 소리 치니까 좋네. 네. 데카르트가 발견한 이 놀라운 이 비밀은 요즘 사회는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알려진 것이 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느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알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를 대할 때 이웃집 아저씨를 대하듯이 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웃집 아저씨와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엄마, 아빠를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면 이 분위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데카르트의 이 방법은 우리에게 모두 너무 잘 알려져 있어. 너무나 잘 알려졌어. 오늘 모든 학문계가 이걸 다 쓰고 있어.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이 가진 가치를 모릅니다. 이름하여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데카르트는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사실이냐 비사실이냐 이걸 보고 검증이라고. 사실이 아니라면 연구하지 마. 사실이 아닌 거 가지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평생을 낭비해. 그 유명한 예가 그거죠. 태양이 지구를 돈다 해가지고 그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1000년을 해도 답이 안 나왔죠.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케플러가 그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 그 스승이 브라이언인데, 브라이언은 수금지와 목토 철명의 자료가 다 있었어. 뭐 해명까지는 없겠지. 그때 못 봤으니까. 눈에 보이는 그 자료는 다 있었습니다. 근데 못 풀었어요. 왜?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기 때문에. 케플러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는 가정 한 번 설정하고 답을 풀었죠.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이제 두 번째 액션으로 들어갑니다.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라. 분해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가 무슨 법칙이요? 검증의 법칙. 두 번째가 분해의 법칙.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라. 근데 쪼개는 것이 기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원자를 쪼개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우리가 원자를 쪼개는 것이 그동안에 쉬웠어요, 어렸어요? 도구가 없으면 못했어요. 지금은 원자를 쪼개죠. 우리는 원자 쪼갤 수 있어요?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쪼개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쪼개는 거죠. 진짜 어려운 거는 행복에 대해서 분해를 하시오. 이게 뭐 도대체 뜬구름 잡기야, 뜬구름 잡기. 근데 그 행복을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창의성에 대해서 분해하시오. 분해한다니까요? 그 분해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창의성의 구성 요소를 찾아내는 학자가 돼. 창의성은 현재 독창성, 정교성, 융통성, 민감성 이렇게 분해가 된다고. 이거를 창의성이라고 부른다 이런다고. 아니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생각이 안 나지? 그렇게 발견한 사람도 세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야. 이걸 쪼개는데 원자를 쪼개는 사람은 유일하게 한 사람이야. 자, 잘 보세요. 짐작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감 잡았어요? 짐작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쪼개라. 쪼개지 않고 짐작하는 것은 오차율이 매우 높아져요. 동양의 학문이 바로 그거죠. 통찰력. 서양은 무조건 쪼개놓고 봅니다. 동양은 봅니다. 통찰력. 그 통찰력이 좋은 점이 있어요. 2000년 전에 우리는 달이 밀물썰물을 일으킨다는 걸 벌써 알았거든요. 음력이 나왔죠. 서양은 1700년 근대에 와서 알았어. 서양에서는 짐작을 잘 안 믿어줘. 근거를 믿어줘. 근거란 쪼개놓고 비교해서 맞지 않냐. 서양이 왜 학문을 발전시키고 동양이 학문이 멈춰버렸는가. 바로 동양의 통찰력의 한계가 거기까지 있어요. 서양의 분석력의 위대성이 드러난 거죠. 분석하라.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개라. 안 쪼개져. 뭘 갖고 쪼개요? 도구를 가지고 쪼개요. 지금 나노기술, 원자를 단위로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자, 북한이 60년대 트랙터를 우리보다 먼저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났죠. 그거 어떻게 만든지 아세요? 서양에서 트랙터 수백 대 사와다가 이쪽에서 분해시켜가지고 하나하나 재료 나오면 이건 무슨 관계지? 이거 어떻게 이겨서 돌아가지? 이거 하나하나를 다 기술하고 써서 메뉴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계에서 트랙터를 만드는 나라가 됐어. 즉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다시 조립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종합이라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한 거를 다시 종합하라. 이 종합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원래대로 조립한다. 여러분 라디오 하나 뜯었다가 원래대로 조립하면 나에게 달라지는 건 뭐예요? 라디오는 똑같은 라디오. 4개 있어서 달라진 거예요. 뜯어보지 않는 사람과 즉 분석해서 종합하지 않는 사람과 분석해서 종합한 사람의 차이는 내가 그 속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것이 아는 것. 근데 이 속에 원래 몰랐죠? 알아냈죠.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느냐? 알아내서 아는 것과 그냥 기억해서 아는 것의 차이가 드디어 나옵니다. 기억해서 아는 것이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야. 분해해서 종합해서 아는 것은 알아내서 아는 것이 돼. 이 엄청난 차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는 알아내는 과정에서 분석하고 분해하고 종합하라. 종합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원래대로 종합하라. 하나는 종합하다가 이걸 일이 붙이니까 기능이 더 뛰어나네? 어때요? 창조형 조립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하나 뜯었다가 그것을 비행기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하나 뜯어가지고 배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창조형 조립. 첫 번째 조립은 원형 그대로를 복구하는 거니까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 알아내는 것을. 두 번째 조립은 드디어 우리가 말하는 창조적 액션이 됩니다. 결국 분석과 종합 이 두 가지가 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맞았는가 마지막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데카르트가 제시한 인간 정신의 네 가지 핵심 법칙이다. 1800년에 칸트는 이 네 가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데카르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앞에 첫 번째와 뒤에 네 번째를 제거했습니다. 어차피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꼭 검증 일단 없다 치고 이거는 검증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은 인간의 지성의 핵심은 아니다.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떼고 평가도 인간의 정신이 제대로만 종합 조립했다면 평가는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지성의 정점은 분석과 종합이다. 여러분 16년 동안 공부하면서 이걸 얼마나 개발했을까요? 이거를 개발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고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여러분의 역량이고 모든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마우스를 이해를 해봅시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액션은 이게 종합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종합되어 있어요. 우주의 모든 물질이 원자 단위로 있나요? 다 종합되어 있나요? 다 종합되어 있어요. 나무 하나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조각조각 잘라내다 보면 표피에서부터 속에서 세포까지 나오고 세포를 다시 뜯으면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에서부터 세포 핵과 유전자까지 유전자 안에 염기서열이 나오고 ATG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이 종합되어 있는 거야. 이 종합되어 있는 걸 하나하나 분해를 하지 못했다면 인간의 과학은 있다 없다. 무엇이 능력이에요? 분해. 도대체 우리는 16년 동안 뭘 배웠을까요? 분해력을 갖고 분해한 것을 다시 종합해서 재창조를 만들어 나온 바로 이게 인간의 능력의 정점이었어. 모든 발견의 원천이었다. 하나 듣고 미루어 짐작해서 열을 하라. 이 짐작하는 과정에서 그냥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쪼개고 나눠서 비교하고 분석 분류하고 종합해서 그리고 거기서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내고 거기서 알아내. 이렇게 중요한 이 능력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길러왔을까? 전요 20년간 인재 양성을 연구하면서 마지막 도달한 게 어디였어요? 데카르트가 1400년에 발견한 비밀이었고 칸트가 1800년에 승인한 똑같은 비밀이었고 지금도 박사학위에서 노벨상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바로 이 알려진 비밀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과 노벨상을 받은 사람만 알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라는 것은 이미 아무도 모르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 했단 소리예요? 그게 다시 아무도 모르는 어떤 대상, 사건, 뭐가 됐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알아냈어.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뭐 했어요? 그게 뭐 했어요? 쪼갰잖아요. 쪼개다 안 쪼개지니까 쪼갤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어. 쪼갰잖아요.
쪼개놓고 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죠. 그러고 보니까, 얘는 기능이 이거네? 쪼개니까 얘는 서로 기능이 달랐구나. 원래 얘의 그 기능은, 예를 들어 봅시다. 얘의 핵심 기능은, 커서를 움직이는 기능이죠. 근데 쪼개놓고 보니까, 이게 다 커서를 움직이는 기능인가요? 아니죠. 여기에 레이저 불빛은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이네. 롤링하는 것, 이것은, 마우스를 움직이는, 쪼개고, 그 쪼개는 것 속에서 비교하여, 거기서 발견해서, 다시 종합하고, 이게 바로 인간의 핵심 능력입니다. 저는 이것을 찾아내고 나서, 결국 인류의 대성각자들이 발견한 사실을 내가 다시 인식했다라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나도 이제 데카르트가 인지한 거를 나도 인지한 거예요. 그럼 나하고 큰 차이 없네. 이미 선배들이 다 알아낸 거 나도 알아냈어. 특별한 게 없는 거야. 거기서 나는 또 한 번의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 그럼 어떻게 분해를 잘하지? 어떻게 종합을 잘하지? 이게 내 임무였죠. 왜? 잘 보세요. 지금 분석과 종합을 가장 잘하는 집단이 어디라고요? 박사학위와 노벨상. 이 정점이고 이건 출발점이에요. 이들이 하고 있는 이거를 초중고 어린아이까지 할 수가 있다면 아마 10년 안에 중고생에서 노벨상이 나올 겁니다. 이 기술을 모두가 쓰게 할 수 없을까? 왜 대부분 사람은 안 쓸까? 왜 우리는 안기만 할까? 저는 이걸 이렇게 비교했어요. 자, GPS 기술 아시죠? 70년대 개발이 됐습니다. 정말 초기에 나왔을 때 우리는 정말 신기 자체였습니다. 영화에나 나오는 얘기고 그건 지금 상상의 세계일 거야. 사실이었죠. 정말 그 기술이 30년, 40년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내비게이션. 운전하신 분들 알아요. 그 편리함을. 정말 저는 감사해, 아주 감격입니다, 이게. 길 하나 찾아오려면 얼마나 힘들어. 스마트폰만 하나 있으면 어때요? 네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야, 대단한 인간이다. 근데 그 GPS 기술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반화되기까지 뭐가 필요했을까요? 인프라.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개발이 돼 있어요. 위성이 더 많아졌어야 되고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스마트폰에 이 위성 한국 장치부터 다 지도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인프라가 없었던들 GPS는 오늘 우리에게는 FBI나 CIA가 쓰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인프라. 누가 개발했나? 요거죠. 자, 혹시 여기 도스 쓴 분 있어요? 80년대 말인가요? 90년대, 네, 90년대죠. 도스 썼던 거. 도스 기억나요? 자, 디렉토리 만듭니다. 메이크 디렉토리, MD.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컴퓨터 누가 써? 지금은 어느 정도 컴퓨터 쓰죠? 할머니, 할아버지 써. 그때 도스 쓸 때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는데 플로피 디스크가 36만 바이트였을 거예요. 도스 한 장이 여기 들어갔죠. 지금 저 윈도우 크기가 얼마야? 4기가 정도 돼요. 4기가에 36만 바이트.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 컴퓨터를 쓰기 위해서는 3000배 가까운 프로그램이 진입됩니다. 수십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고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서 인프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고급 기술이 누구나 그냥 움직이면서 우리 박사학위에서 시작돼서 노벨상으로 끝나는 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우리 내부터 쓸까? 기대되지 않으세요?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연구를,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기술을, 어마어마한 도구를, 시스템을 개발해줘요. 저는 그 첫 단추를 놨습니다. 그 첫 단추. 어떻게 인간은 이해를 할까? 어떻게 인간은 그것을 이해해서 분석을 할까? 어떻게 종합을 할까? 하는 그 첫 단추를.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더라고요. 사실 이 분석과 종합은 전부 교수급 이상에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충격을 많이 받는 분들이 누구겠어요? 예. 아까 여기 나왔잖아요. 교수님 딱 보자마자 충격. 바로 가서 이걸 1년간 배우더니 수성대학에 지금 교양과정 만들어.
어떤 교수는 아예 4년제 학과를 개설해. 계약서 다 썼잖아. 내가 이번에 교수로 가야 되는데 3월 계약강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어디를 가겠어요? 4년을 내가 어떻게 해? 한 번은 대교에서 이거를 전국 대학에다 뿌렸는데 엄청난 요청이 와버린 거야. 알아요, 아는 사람. 근데 대부분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 보통 사람. 이게 뭔지 잘 몰라. 자, 지금부터 이제 이게 뭔지를 실제적인 현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석과 종합. 바로 여기에 인간 정신 기능의 전체가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 알아내는 것은 끝입니다. 이거 못하면 우리는 짐작만으로 합니다. 분석 없는 짐작은 근거 없는 결과입니다. 우연히 맞았겠죠. 자, 지금부터 그럼 이제 제가 분석과 종합을 해내는 실제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여러분 기술 훈련까지 못하겠죠? 예. 일단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또 성인들이 하는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와 저렇게 하는 저거 진짜 대단하다. 예. 와 저게 정말 나에게 된다면 이건 뭐 노벨상이 결코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 정말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융합기술 이해에 대한 것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 여기서는 다 다루기 어려울 것 같아서 닫고요. 자, 이제부터는 사례와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석과 종합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보십시오. 어떤 정보가 내게로 다가올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아는 정보는 이미 분석이 된 거죠. 안다는 것은 어떻게 돼 있다는 소리에 누군가가 분해를 했다는 소리잖아. 요 속에 있는 거 알잖아요. 누군가가 분해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자, 그러면 하늘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하죠? 예, 운석이 오면 운석을 분해를 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성분을 다 찾아내죠. 이것이 지금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대하는 대상은 세 가지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듣기, 읽기, 체험하기.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분석하기 제일 어려운 게 듣기, 읽기, 체험하기. 그죠? 체험이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맨날 듣고 읽고로 합니다. 사회 나가면 듣고 읽고가 아니라 현장이야, 현장. 예. 야, 너 부산에 가서 그 1500 공사하는 데 가서 현장 보고 좀 해봐. 이 기숙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현장이야, 사회야. 기자가 여기 왔어요. 취재해요. 뭐가 있어요? 상황이 있을 뿐이야. 만약 기자가 여기 와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이게. 청중이 누구냐, 강사가 누구냐, 내용이 누구냐, 분위기가 어쩌냐. 아주 많은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해야 돼. 청중들이 그냥 순간 이게 쭉 있는 거야. 아, 이거 강의 엉터리네 하고 갔는데 너무 집중해서 그런 거야. 핵심 파악 틀린 거지. 이런 식으로 핵심 파악을 하나하나가 틀리면 전체적으로 다 틀려버린 거야. 분석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는 글을 한 편 보고 분석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학생 한 명이 단편 단락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아마 이런 걸 본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마이크 너무 상태가 스피커가 안 좋아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강제하는 힘을 행사하는데 이를 권력이라고 합니다. 권력 의미죠. 이러한 권력 관계는 부모, 자녀, 교사, 학생, 기업, 노동노동, 학업기관 등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력의 종류, 형태. 이 중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한 권력은 정치 권력이라고 합니다. 요게 좀 애매하죠. 지금 이 글에서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에요? 뭘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요? 뒷부분이에요? 앞부분이에요? 뒷부분이죠. 저자는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를 여러분이 나와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자, 학생은 분석 기술을 배운 학생은 이렇게 합니다. 권력의 의미. 지금 마이크로 설명을 하면서 하는데 음성이 좀 커져서 이렇게 권력의 의미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서 권력의 형태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그 형태를 상위 개념으로 바꿔준 다음에 마지막 이 부분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한 권력과 정치 권력 이 중에서면 여기에 속한 거죠. 그럼 여기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었는데 저자는 이걸 부각시키고 있잖아요. 부각이 안 되죠. 네, 동류가 돼버려. 그럼 이거를 여기다 놓으면 얘하고 분리돼 버려. 얘는 얘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어떻게 풀까요? 즉 나누는 과정에서 정보의 대상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앞에 거를 일반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이 저자는 이걸 말하고 이제 특별 형태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형태 원래대로 만들면 특별 형태가 됩니다. 특별 형태 뒤에 정치 형태가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특별 형태는 빼버리고 바로 그리고 정리하니까 딱 나오죠. 다시 최상위 개념을 동원시켜서 여러분 단락 하나가 이렇게 바뀐다. 분석의 정밀성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 어떨까요? 책 한 권을 책 한 권을 이렇게 읽습니다. 군포시장 책인데요. 스토리가 많습니다. 이 책이. 군포시장 책인데 이 책 한 권을 읽고 먼저 작가의 제목, 생업적 사상, 의도, 저자는 뭘 말하고자 한다. 저자는 독서를 통해 젊은이 미래의 힘꿈과 힘을 갖기를 바란다. 목적, 저자의 주장. 여러분, 군포시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앞에서 보여드렸어요. 자기가 쓴 책의 의도를 남이 지금 찾아놨어요. 자기가 쓴 목적을 남이 찾아놨어요. 자기가 뭘 주장하고 있는지 남이 지금 찾아놨어요. 그것도 근거까지 찾아냈어요. 작품 위에 딱 들어갔습니다. 주제 요점이 나옵니다. 이 책 한 권의 주제입니다. 책 한 권이 주제로 딱 나왔어요. 자기 책을. 그리고 밑에 나가니까 두 번째 구성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적 성장기, 활동기, 정치적 성숙기라고 분류가 되고 다시 성장기에서 주제가 이겁니다. 독서를 통한 환경 극복의 성장기라 이 말이죠. 다시 풀니까 어떻게? 고난 극복 도전의 절차를 통해서. 또 푸니까 고난은 학업 가운데서, 극복은 교육과 독서 가운데서, 도전은 서울 군대와 직장. 다시 풀면 책 한 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죠 이거? 설계도죠. 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이 마우스 아주 비밀 무기입니다. 예, 이거 만들면 정말 엄청난 돈을 번다고 칩시다. 자, 지금부터 이걸로 하지만 스마트폰 잘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 요거 한 대 만들면 정말 세계적인 부호죠. 자, 이걸 분석 시작합시다. 자, 이걸 분석한 다음에 첫째 뭘로 나누죠? 자, 나눠보세요. 이거를 분석. 어떻게 쪼개세요. 배터리 커버,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제 이렇게 나면 한도 끝도 없는 싸움이죠. 네.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 하드웨어 다시 나눕니다. 자, 하드웨어 나누세요. 입력장치, 처리장치, 출력장치. 더 없어요. 이렇게 나누죠. 다시 입력장치 다시 나눕니다. 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음성형, 예, 그 상위 더 나눌 수 없는 형태. 음성형, 쓰기형, 그러죠? 통신형, 인터넷 신호가 들어오는 입력이죠. 이렇게 나눠서 마지막까지 내려가면 뭐가 나올까요? 마지막까지 다 했어. 소개된 게 다 나눠졌습니다. 뭐죠? 설계도,
요거 한 장 훔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산업 스파이들이 돌아다. 이 설계도가 있으면 뭐를 할 수 있죠? 스마트폰. 북한은 트랙터를 가져다가 이런 설계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프편을 보고 채광권을 보고 이런 설계도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정확한 분석력.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게 딱 멋지게 나오죠. 보니까 멋지게 나오죠. 여러분 만들어 보실래요?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 책 속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파악. 그 핵심에 이어진 하위의 핵심. 이게 핵심이죠. 요 두 개의 핵심, 이게 묶여서 핵심입니다. 해서 하위의 핵심들이 항목을 만듭니다. 정확성이. 정확성이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보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대로 보세요. 이거를 그대로 펼칩니다. 이렇게 펼치고 이걸 그대로 글렀습니다. 자, 개인적 성장기에서 저자는 필자는 개인적 성장기의 핵심은 독서를 통한 환경 극복이었다. 이 환경 극복을 위해서는 고난의 환경, 그걸 극복하는 과정, 도전하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고난 과정은 학업에서 나타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경구의 7남매 맞이로서 일찍 결혼하신 아버지 16살 차이가 나는 아버지의 밑에서 성장했다. 성장 과정에서 학교 부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정규 과정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게 그대로 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되죠. 네, 7남매를 맞을 때는 김윤주는 저자는 아버지가 일찍 결혼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내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걸 원페이지 북이라고 합니다. 책 한 권이 한 페이지로 바뀌는 거죠. 나는 노동자였다라고 나오죠. 자, 보세요. 책의 주제와 요점, 그리고 개인적 성장기, 방금 봤죠? 독서의 현실적 의지 극복. 이 내용은 방금 본 내용을 그대로 구조화된 내용을 그대로 글로 바꾼 거예요. 예. 군포시장이 이거를 10분 동안 듣더니 잠깐만요. 2시장 이하 다 모여. 임원들이 다 모였어요. 1시간 브리핑을 들었어요. 결과에 뭐랬는지 아세요? 군포시 종합 컨설팅. 이걸 본 교수,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안 놀래면 그 사람 이것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기능의 마지막 정점인 분석과 종합, 그리고 이 두 개를 토대로 만들어낸 예측. 바로 여기에 인간 문명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중학생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책을 100쪽짜리인데요. 이 100쪽짜리 책을 출판사에 가져다 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이거 무슨 거짓말 하냐고. 중학생이 어떻게 이런 책을 쓰냐고. 문장은 이해한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문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논리는 중학생에게서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나올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학생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청소년 저술 프로젝트 연구 분야, 방향, 목표, 주제, 내용, 연구 자료, 책 10권을 읽었습니다. 어른들 읽는 리더십 책 10권입니다. 그리고 전략과 결과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리고 이런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문제 원인 펼칩니다. 자, 이게 논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 가면 또 이렇게 논리가 쭉쭉 펼쳐집니다.
자, 이걸 가지고 글 한번 써볼까요? 자, 따라오세요. 1. 서론. 청소년 문제의 원인. 1절. 청소년기의 정의. 청소년기는 사전적 의미로 어린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시기를 말한다. 연령 규정이면 청소년 기복 기준 9세 24세를 말하고 사회적 기준 만 13, 18세를 말한다. 청소년기 유사어로 질풍 노도의 제2의 탄생,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자, 보십시오. 이 기분이에요. 청소년기는 아동이 정신사회적으로 성인되는 과도기적 시기다. 청소년기 된 연결구조 법규에 관한 청소년 기준 9세 24세, 성인 만 13, 18, 청소년 유사어로 질풍 노도의 제2의 반항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쓰지. 여기에 논리적 모순이 어디가 있을까요? 요게 있으면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있겠죠. 이게 모순이 없다면 책 10권을 하나의 원 페이지에 매핑으로 딱 주는 거죠. 자, 박사 하신 분들 어떻겠습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오니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진정한 발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내냐고요?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 문제의 원인, 정서적 원인 하고 책에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욕구불만. 책 10권을, 제 권을 읽었는데 여기까지 나왔다고 칩시다. 그렇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여기까지 끝이 있겠죠. 여기서부터 욕구불만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지구촌을 다 찾아봐도 없어. 여기서부터 어떻게? 욕구불만을 쪼개죠. 욕구불만을 쪼개면 이 세상에 나만이 욕구불만의 원천 요소를 찾아요. 이게 바로 알아내. 그리고 분석된 내용을 남들이 분석을 해놨네.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딱 보고 내가 이걸 다시 종합해. 그리고 내가 다시 배열해. 새로운 창작품이다. 어떻게 알아낸다고? 짐작해서 알아낸다고. 어떻게 짐작한다고요? 분석해서, 종합해서. 짐작하면 정확한 창조물이 나옵니다. 이런 이론들을 배우는 게 바로 이 학문이죠.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교과를 이걸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교과, 교육부에 올라가는 나이스 프로그램에 교과로 이번에 올라갑니다. 2, 3년밖에 안 됐어요. 완성된 지. 관공서들은 전부 막 돈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수원은 이번 상반기에 3천만 원, 여기는 이번 여름에 지금 교사 전체 대대적인 연수. 강화교육청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2시간 기조 강의를 했어요. 교육장의 장학사, 그 다음에 교장, 교감, 교무, 관리자들 다 모였습니다. 강의 딱 끝났는데 교장 선생들이 막 달려나오는 거예요. 나한테 온 줄 알고 인사한 줄 알았어. 나를 지나가더만 뒤에 교육장이 있잖아요. 거기로 갔더니 교육장이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옆에 가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 다 내립시다. 우리 학교 현장에서 30년,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답이 없었잖아요. 답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건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랐잖아요. 지금 보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게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설득했더니 교육장이 그 자리에서 승인했어. 장학사 한번 해봐. 그러고 지금 여기서 바로 지금 교과 나이스 프로젝트 다 만들고, 그리고 현재 교사 연수 지금 7월달 들어가고 학교 캠프가 벌써 진행됐죠. 자유학기제 전체가 이게 들어갑니다. 이쯤 되면 뭐 그냥 농담은 아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교사가 이걸 듣고 교사가 놀래가지고 교육청에다 연수 제안을 해가지고 연수를 받은 거예요. 대구시 부청 학교별 모델 그룹 가는 데마다 말하면 통과됩니다. 이것은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듣는다. 정말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이 연구들이 이제 시대에 맞게 사용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연한 연구였지만 이 연구가 정말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된다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연구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정말 온 국민이 가장 먼저 빨리, 어떻게든 빨리 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에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전 국민에게 빨리 알자. 네. 아까 학생들 반응 봤죠? 나만 알고 싶다고 그냥 줄줄이. 그 정도로 충격을 먹는 이 기술들을 그냥 우리 소수만 알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두에게 공급하자. 그러려면 공급하는 사람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국비를 쓰는 거야. 어때요? 좋죠? 아이디어. 저기 설문지 좀 잠깐 놔주세요. 설문지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참여하고 또 저희가 지금 사단법인과 알툴주가 전폭적으로 밀잖아요. 아무 대가 없이 해요, 지금. 네. 전폭적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보면서 이후에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일단 능력을 재설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했던 능력은 이제 능력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에요, 능력이. 알아내는 것이 힘이다. 알아내서 아는 것은 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이 재설정하고 이 역량을 개발하게 되면 여러분은 올리원이 됩니다.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다 올리원이거든요. 자, 일단 화면을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에 꼭 이름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영상부터 시작해서 다 보내드리고 안내를 드릴 겁니다. 우선 이름부터 써주시고 그리고 7번을 보십시오. 7번을 꼭 봐주세요. 자, 7번 이름 이따 좀 쓰시고요. 7번 보십시오. 현재 방금 이 본 내용을 가지고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국비로. 이번에 다 통과가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현재 방금 봤던 것을 내가 배워서 교사나 강사나 코치로 활동하고 싶다. 이러면 이겁니다. 트리키 알마인드 강사 과정. 이게 왜 알마인드냐면 알마인드를 써서 이걸 훈련하는데 마인드맵이 없이는 이 분석 종합을 거의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인드맵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저기 논문 쓸 때 작은 일 언제 움직여? 못해요. 정말 마인드맵 없이는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제가 원래 띵크와이즈를 썼거든요. 근데 이걸 전 국민에게 보급하려고 하는데 유료야. 정말 난 15년을 썼거든요. 거기하고 또 제휴까지 돼 있어. 정말 난감하대. 제가 거기 부탁을 했어요. 우리 전 국민에 보급하는데 유료가 걸린다. 근데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료를 찾다가 프리마인드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중에 알마인드 괜찮더라. 그래서 알마인드 쪽에 연락했더니 대표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극 지원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알마인드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그러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알마인드를 이용해서 분석과 종합의 귀재가 되게 정말 발견의 귀재가 되는 이 시스템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알마인드 강사 과정인데 사실은 트리키가 들어있죠. 이거 봐요. 트리키 기술을 알마인드로 배우는 겁니다. 사실 마인드맵은요 여기서 사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엔터 치면 넘어가고 엔터 치면 내려오고 둘밖에 없거든. 너무 단순해요. 그 기술은 기능이고요. 이걸 가지고 아까 말했던 정밀 분석을 해나가는 그걸 말하는 거죠. 설계도를 만드는. 현재 그래서 150시간의 국비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요. 이 과정을 배우려면 4대 보험이 없어야 돼요. 4대 보험이 있으면 이 과정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과정이에요. 내가 이걸 배워서 학생들 또는 학교에, 대학에, 교수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취업 과정. 그걸 인식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걸 배운 다음에 어디선가 가서 4대 보험을 받고 일을 하는 하루에 2시간을 하든 하루에 5시간 하든 4대 보험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국가에서 비용이 나와. 왜냐면 여기 강사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돈 들어나고 여러분 돈은 하나도 안 내니까. 그렇게 해서 강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전에 요약하는 거 봤죠? 책 한 권을 읽고 구조를 딱 짜낸 다음에 요약하죠. 그 요약한 내용이 여기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원페이지북 사이트로 올라가요. 이건 문광부가 2011년에 요거를 전 국민에게 보급하라고 사단법인 국민독서 인재개발원을 설립해주고 특수목적법인으로 요거를 국민들에게 보급용으로 밀어줍니다. 여러분 한 권 이거 만드는데 50만원씩. 이게 전체가 다 무료.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업하려고요. 맞아. 눈에 불을 쓰고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예스24 독점, 교보 독점, 한겨레 독점, 다 독점이에요, 다. 능유럽회. 우리나라 유명한 기관이 이거 달라고 안 하는 데가 하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의. 근데 저희가 버텼죠. 한 가지 좀 욕심 부려서 지난 예스24가 하도 독점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도서관만 달라고 그랬죠. 도서관만 1년 해줬어. 근데 그거에 묶여가지고 무상으로 공급을 못했어. 한 군데도 유상을 공급하면 이거 무상으로 못 주잖아. 결국 1년이 묶인 거지. 지난해 7월 제가 계약 기간이 딱 끝나자마자 풀어! 하고 무상으로 딱 선포했더니 온 관공서들이 막 지원이 나오는데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네,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전부 무료로 갑니다. 여러분 저기 스마트폰에서 구글에서 원북을 치거나 원페이지 북을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 꾸준히 읽으시면서 도움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이게 만드는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다. 요약 전문가 교육. 그래서 이것도 150시간입니다. 완전히 훈련 다해서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내서 잡이 되게. 한 권 만드는데 지금 50만 원씩 받으니까 거기에 또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비용이 있겠죠. 네. 상당히 수준 높은 고수익의 직종이 탄생하게 돼요. 현재는 출판사에서 비용을 줍니다. 출판사나 저자가 비용을 주고 나는 요약해주고 이거는 전 국민에게 유통이 되고 국가에서 또 유통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 이것도 150시간입니다. 트리키 인지 코칭 전문가 과정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원 석사, 박사하고 같은 과정입니다. 단지 여기는 비학위예요. 학위를 안 받고 2년을 배웁니다. 여기는 학위를 받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학위를 받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이 배우는데 대신에 학위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낮습니다. 또 그것도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서 학기별 90시간씩 하는 교육과정인데 여기 졸업하게 되면 현재 석사가 있는 분들은 교수로 갈 수가 있겠죠. 교양과정에. 아니면 전문 교수로 가려면 학위가 다 같아야 돼. 학사, 석사, 박사가 다 같은 과여야 돼. 그런 거 아니면 이제 조교수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 교수라든지 이렇게 가게 되겠죠. 네. 이것까지가 전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든 다 풀어내려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단 몇 년 전에만, 즉 1, 2년, 2, 3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 배우려면 최소 70에서 200씩 됐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까 회장들만 배우는 지식이라고 했거든요. 제가 마음을 먹고 이거를 풀기로 작정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풀더라도요, 완전 무료가 안 되잖아요. 국비라도 나와야 이게 돌아가지. 강사들은 뭐 그냥 못 먹고 살아요. 그잖아요. 근데 다행히 국비가 되면서 이게 여러분에게 다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국비가 해당이 안 되는 현재 4대 보험이 들어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영상을 저희가 풀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푸는데 영상은 국비가 안 돼요. 이게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 후원비를 받아서 60%를 전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전부 60% 지원해 줍니다. 그럼 영상은 비용이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떻게도 답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상 과정을 제공하고 학위 과정. 학생은 트리키 올리온스쿨이라 해서 요건 이제 여러분이 배워서 가르치는 대상이 되죠. 혹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데 무상으로 계속 가르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비용을 받아야 학생은 이제 돈을 냅니다. 학생들은 당연히 코치가 받아야 생계가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됩니다. 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북 융합기술 1일짜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셔가지고 일단 여기 보시면서 좀 더 정확하게 이게 뭐구나, 이 기술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걸 실제로 몸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필요한 사항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세부적인 사항은 좀 이따 저 안내를 하겠지만 이 강연에는 지금 알툴주가 지원해주고 도서관 지원해주고 우리가 무상으로 지원. 제가 지금 무상으로, 여러분 제 강의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거를 지금 하니까 제가 무상으로 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행사니까. 남에게 갈 때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사람이 이렇게 안 와 있잖아요. 물론 알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다음에 5월 달에 며칠이죠? 5월 16일 또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한 사람에서 5사람까지 모시고 같이 오셔서
그러면 저희를 진짜 도와주는 거죠. 그때 우리 안철수의 청춘 콘서트인가요? 그렇게 모였잖아요. 막 손에 손을 잡고. 이제 이것도 우리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서로 같이 정말 한국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저기 안내사항, 현아 시청님 혹시 꺼진 부분 혹시 있으면 안내해 주시고, 질문 좀 받고. 네. 아, 틀려요? 아, 그게 맞을 겁니다. 그게 고친 거죠? 아, 그럼 옛날 거구나. 옛날 거네. 국비과정 없어요? 좀 보세요. 아, 옛날. 이게 국비과정 만들기 전에 만들어진 게 이쪽에 일산이 좀 멀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하세요, 그냥. 여기 뒤에 보면 국비과정을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정리가 이렇게 돼 있을 뿐인데, 써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고요. 원북 융합기술 체험에다가 체크하시면 1일짜리에 연락이 갈 겁니다. 언제죠, 1일짜리가? 일자 잡혔나요? 1일 체험 과정. 27일, 4월 27일 어디서요? 노량진에서 4월 27일 노량진에서 1일 체험 과정. 아, 노량진으로 한 뺐어요? 예. 노량진에서 1일 체험 과정이 열립니다. 그때 오시는 조건은 노트북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노트북 이제 안내문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고해 주실 분은 여러분 그래도 최소한의 이 배려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원페이지북 카페가 있어요. 여기에 원페이지북이라고 치면 카페가 나옵니다. 그 카페에 가면 여기에 오늘 강연 참여 후기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참여 후기를 하나씩 남겨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또 열심히 하겠죠. 네. 네이버 가서 원페이지북 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페이지북 치면 여기 말고 첫 번째 말고 원페이지북 카페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누르시고 왼쪽에 보면 강연 후기 쓰기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한번 올려주시면 올려주신 분들 왜냐면 이게 체험과정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줄 서 있어요. 지금 밀려서 이미 신청한 사람들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누구를 먼저 선정할까? 후기라도 먼저 쓴 사람부터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저희가 후기를 써주신 분을 우선 선발을 해줍니다. 그것도 할 수 없이 순서대로합니다. 올라온 순서에 의해서 순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순위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현아 시장님 혹시 빠진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없습니까? 예. 또 다른 질문. 예, 전달사항 혹시 있으면 우리 스태프들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다음 5월 16일 날 똑같은 시간인가요? 예, 이 시간 여기요? 예, 여기서 한답니다. 오실 때 꼭 친구들 모시고 또 가족들 모시고 함께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